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빙 덕후 채널에서 랜선 팬미팅 함께하게 된 성우 황창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원 방송 5기 성우고요. 어, 횟수로 치면은 제가 2014년도부터 하긴 한 거니까 횟수로는 벌써 9년 차가 돼버렸네요.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되게 연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음, 8년 차라고 실질적으로는 8년 차의 느낌이 더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횟수로는 네 9년 차가 되었다는 거. 뭔가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버린 것 같네요. 뭔가 진짜 정신없게 훅 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질문들의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차근차근 대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작품에 관련된 질문들로 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자, 1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카미나리 덴키는 어떤 히어로인가요? 네. 제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작품에서 이제 카미나리 덴키라는 친구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히어로를 통틀어서 가장 귀여운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순진하지는 않아요. 순진한 친구는 아니지만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도 확실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투명한 친구인데 그런 면도 참 매력 있는 친구고 히어로로서 본다면 이 친구도 참 좋은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뭔가 정말 막 대단한 힘이 있다? 사실 저는 대단한 힘이 현재로서는 이 친구가 막 정말 막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전기를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무적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이 전기라는 힘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뭔가 이 친구의 순수한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이 친구는 전기를 사용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친구임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뭔가 이렇게 별로 뭐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할 땐 또 하는 친구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이 친구가 필요할 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딱 필요한 순간에는 할 건 해!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냥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싶다가도 알고 보면 이렇게 했던 지나가는 말들도 쉽게 흘려 듣지 않고 기억해두고 뭔가 깊은 생각을 나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참 좋은 히어로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한다면 카미나리 덴키는 귀엽고 순수하고 아주 훌륭한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오소마츠 육상둥이에서 마츠노 이치마츠를 맡고 계신데 이치마츠는 귀차니즘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성우님과 공통점이 있는지? 어, 그쵸. 이치마츠는 매사에 좀 무기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사실은 엄청 막 에너제틱하고 뭔가를 되게 어 열심히 한다? 아니죠. 열심히 하는 건 또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활동적이지 않아요. 네, 뭐 에너제틱이랑 같은 말이네요. 막 엄청난 뭐 활동 여러 개의 활동을 한다거나 뭐 추진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좀 정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치마츠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되게 그냥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취미 같은 것도 좀 정적인 게 많아서 이렇게 밖에서 활동적인 걸 한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참 비슷한 것 같은데 귀차니즘,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일을 저는 그래도 귀차니즘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좀 미리 어느 정도라도 해놓지 않으면은 되게 불안해져서 어, 이렇게 막 미루거나 많이 미루거나 뭐 이렇게 그런 면은 없지 않나. 네. 음.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또 다 난 꼭 다 모든 걸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귀찮은 것들도 뭐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집안일 하는 거는 사실 좀 귀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귀찮아요, 이거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3번 질문.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에서 이글레인저 조하늘을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파워레인저에서 이제 이글레인저를 연기할 때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고릴라 레인저가 됐을 때 에피소드가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맡았던 그 조하늘이라는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파워레인저 변신하면 이글 레인저였는데 그 다음에 고릴라 레인저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웨일 레인저의 또 힘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워업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고릴라 레인저라는 이제 다른 어떤 힘을 좀 더 길러주는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파워가 올라가는 이 폼으로 변신을 했는데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상당히 기존의 어떤 주인공의 모습이랑은 살짝 다르다고 느꼈고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그리고 이막 이 좀 더 이게 고릴라라는 어떤 동물의 이미지에 맞게 더 막 거칠어지거든요. 이 독수리가 주는 이미지와 이제 고릴라가 주는 이미지를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흡이나 기압 같은 것도 더 막 거칠고 힘있게 하고 싶었어서 그거를 막 좀 더 막 포효하고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서 그런지 그때가 좀 그 에피소드가 참 기억이 남고 그리고 어 웨일 레인저로 변신했을 때도 기억이 남습니다. 뭔가 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 살짝 이 가면 라이더처럼 뭔가 복장이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파워레인저라고 하면 이제 고정관념이기는 하고 지금은 파워레인저도 더 뭔가 이렇지는 않지만 기존 제가 갖고 있는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에서는 파워레인저의 수트는 좀 더 심플했어요. 가면 라이더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웨일 레인저는 뭔가 이제 살짝 혹시 가면 라이더 위저드라는 작품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면 라이더처럼 살짝 뭔가 망토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멋있다? 네, 좀 더 멋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좀 주로 이렇게 뭔가 딱, 음, 변신? 뭔가 파워업? 네, 이렇게 돼서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남네요.
이게 저도 이게 평소에 '어떤 게 기억이 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딱 질문을 보고 떠올려 본 건데 음 아마 이게 그 뭔가 파워업을 하면은 그 에피소드의 또 주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대사도 많고 뭔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좀 개인적인 살짝 부끄럽네요. 아유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하트를 맡으셨는데 하트의 연기 포인트?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하트는 어 제가 이 친구를 연기하면서 좀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좀 멋있는 역할에 대한 로망도 있고 해서 이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멋있게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이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했던 연기를. 근데 그때 정말 '어 나 그때 참 잘했었던 것 같아.'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에피소드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 내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저때 아쉽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다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멋있음, 매력의 제가 막 음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냥 이 친구는 뭐 굳이 막 힘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상당히 매력 있고 멋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좀 너무나 힘을 줘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힘을 줬다는 거는 정말 내가 막 이런 느낌보다는 막 연기에 힘을 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마 제가 이제 전속이기도 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잘하려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만약에 지금의 황창영이 드라이브의 하트를 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이 조금 더 보였을 텐데 어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제 질문이랑은 살짝 포인트가 어긋나 버렸는데 당시에는 어 '이거를 꼭 포인트로 삼자.'라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냥 '진짜 잘하자. 나 이거 잘해야 돼.'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멋있게 해야지.'라는 생각 네 포인트를 찾자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제가 볼 땐 정말 참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참 멋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있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어 하지만 아쉽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법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수학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수학이랑 관련이 없는 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던 와중에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문학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 법학과가 취업도 잘 된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제가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꼭 뭘 해야 되겠다. 나는 꼭 이걸 할 거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과를 선택하는 일도 막연하게 골랐었던 것 같아요. 뭐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들어가서도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들어가서도 이제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는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되겠고라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우는 거를 진짜 못한다는 걸. 외우는 일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시험 공부의 전부였어요. 학과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 가니까 법 자체를 외워야 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 범위도 상당히 상당합니다. 시험 범위도 상당히 상당한 와중에 제가 친구들이랑 똑같이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외우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과장 안 하고 한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외운다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하니까 내가 외우는 걸 못한다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탐이나 과탐 이쪽도 뭐 제가 뭐 특별히 막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상 외우는 걸 못해서 이제 수학도 공식을 외우고 이 문제는 뭐 이 공식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학문이고 영어나 외국어도 제가 단어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듣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단어를 못 외우니 문법을 못 외우니까 이쪽에서 참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외우는 거를 참 못한다는 거를 대학에 와서 딱 이게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잘, 이게 어렵다, 어렵다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내가 차이가 나는구나는 몰랐었으니까, 어, 이거를 느낀 다음부터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입학하고, 그때는 사법고시도 봐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중간고사를 보고, 저는 이 전공에 대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과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과 교양 수업 위주로 수업도 많이 들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전과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 학과 공부에서 크게 저는 좀 재능이 없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제가 EBS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이제 방송 진행 보조를 했었어요. AD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창영아, 창영이 목소리 좋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뭐 협찬 멘트 같은 거를 몇 번 이제 읽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성우라는 직업이 참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우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기존에도 알고 있었고 뭐 저도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작품들에서 많이 접했었지만 내가 이 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볼까? 배워볼까? 라는 쪽으로는 접근을 못 해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성악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긴 얘긴데, 네. 여러 가지 좀 이게 뭔가 제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참
제 생각보다 좀 더 운명적이다? 우연의 일치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이 참 제가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어, 성우를 하면서 팬분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네, 정말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출연한 작품을 접하고 뭐 감동을 받았다, 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 참,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진짜 잘했다. 딱 이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음, 어떤 증명했다는 느낌? 또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래, 창현아 잘했어. 이런 위안도 들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참 많은 기쁜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네, 가장 내가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작품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디즈니 극장판의 어떤 주요 캐릭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워낙 보고 참 재밌게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즈니 극장판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토이스토리나 라이온 킹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토이스토리는 진짜 다 제가 어른이 성인이 돼서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참 그런 대단한 힘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네, 디즈니 극장판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어, 요거 말고는 어떤 캐릭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어른 캐릭터랄까요? 이제 요즘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겁고 어렵고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뭐 따라 바뀌는 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이제 참 많은 작품을 봤던 저의 어릴 때는 좀 진지한? 요즘 보면은 사실 좀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이병이라고 하거나 진지한 걸 참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 해보고 싶네요. 뭐 작품으로 치면 이제 카우보이 비밥 같은 작품, 네, 그런 작품의 주인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 혹은 동기들끼리의 에피소드 있나요? 이게 하나 지금 딱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너무 웃긴 NG가 나가지고 녹음을 진짜 거의 한 10분 가까이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사실 뭐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웃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너무 웃겨서 전속되었는데 이제 선배님들 막 다 계시고 그런데 막 너무 막 그러면 이제 안 돼서 예, 참아야 되는데 와 진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막 무너져 내려서 막 꺼이꺼이꺼이 막 울듯이 웃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다음에 한번 저 친구들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그때 왜 웃었지? 하고 그냥 그 장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미스테리네요. 왜 웃었을까요?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진실은 저 너머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 또 어려운 배역은 무엇인가요? 연기하기 쉬운 배역. 목소리는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막 얇게 하거나, 뭐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거칠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는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려운 배역이라고 하면, 음, 이제 좀 하이 피치인데 뭐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말이 빠르다. 혹은 정말 좀 거친 캐릭터가 뭐 소리를 많이 지른다. 네. 어,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배역은 이제 화가 많은 친구네요. 어, 이게 참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음, 힘이 많이 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보다는 쓰이는 에너지가 더 많다. 많은 연기들, 네,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면 이제 목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맡으면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좀 지장이 가기 때문에 다음 녹음 뭐 길게는 진짜 뭐 다음 녹음이 아니라 뭐 그 다음 날 혹은 정말 심한 경우는 뭐 일주일 가까이도 이제 목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뭐 요런 배역들이 네, 저한테는 참 어려운 배역이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음. 그리고 공통 질문. 아, 이제 공통 질문 파트가 남았는데요. 네. 첫 번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의 목표는 음,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성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제 이인성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인성 선생님처럼 딱 정말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또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성우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한다면 성우가 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어떻게 성우가 됐을까라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항상 까먹어요. 내가 나 이거 기본기 했어?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할 줄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호흡부터 뭐 호흡 발성, 발음 이런 게 음, 계속 하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꾸준히 했었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점검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꼭 이런 걸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뭔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막힐 때가 꼭 올 거예요.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데, 그때, 너무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저는 그 답을 꼭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찾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또 몰랐던 길이 보이고, 네, 못했던 걸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뭔가 지치는 때가 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차근차근 다시 내가 서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언제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질문들 전부 끝이 났고요. 제 답변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성우 황창영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물러나고요. 네, 앞으로도 성우 황창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더빙 덕후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